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의 운영을 맡게 된 항만공사가 오늘 사후 활용 성공다짐 선포식을 갖고 박람회장을 복합해양관광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람회장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건설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는데요.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정된 사후활용 특별법에 따라 지난달 중순부터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세계 박람회장. 항만공사는 성공적인 사후활용을 약속하며 박람회장을 세계적인 복합 해양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의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미래 첨단 도시와 친환경 도시, AI 자동화 도시 등 세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사후활용을 추진하고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나 파리의 에펠탑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람회장과 오동도 숙박시설을 연결하는 해상 스카이워크를 만들고 정기적인 K-팝 공연 등을 통해 박람회장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해안 해저터널과 우리 엑스포를 연결하는 AI 해안 자동화 도로와 그다음에 자율주행 차량 해서 모든 것들을 첨단에 맞춰서 미래형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구체적인 박람회장 개발 계획과 예산 확보 전략 등을 수립하는 용역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용역비만 최대 2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시민단체는 용역에만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박람회장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시설 개보수가 가장 먼저 시급할 것 같고요. 국제 규모의 컨벤션 시설을 이 마스터 플랜과 별도로 전남도와 여수시 그리고 항만공사가 좀 스피드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항만공사가 주도하는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지역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조만간 출범해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10년 넘게 사실상 방치됐던 여수세계 박람회장의 청사진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민호 기자입니다. 10년 넘게 사실상 방치에 가까웠던 여수 세계 박람회장. 박람회 당시 사람들로 북적였던 중앙통로는 엑스포역을 이용하는 승객만 드문드문 다니고 있습니다. 박람회의 정신을 담아 드넓은 박람회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형 복합 쇼핑몰을 원하는 목소리부터 여기 크루즈도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쇼핑센터 같은 것도 생기면 더 좋지 않을까. 객지 사람들 말고도 여기서 시민들이 가서 즐기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오락실도 좀 들어오면 좋겠더라고.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오가며 쉴 수 있는 공간까지. 우리 여수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와서 힐링도 하고 자녀들 데리고 와서 또 놀이시설도 좀 이용하고. 세부적인 방향은 다르지만 지역민을 우선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세계적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에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관광으로 인한 여수 난개발이 심각한 만큼 관광 인프라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중심축이 박람회장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수를 지칭할 수 있는 그 호국의 역사와 우리 여수하고 이 지역의 관광 볼거리를 함께 알릴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여수 랜드마크를 박람회장에 유치하면은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만큼 개발 계획 수립에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론도 한 번씩 들어보고 시민들이나 상가에 일단 1차적인 협조로 인해서 무엇이 들어오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여수광양 항만공사에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우리 여수 지역민뿐만이 아니라 남해안 지역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고요. 10년간 이어진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둘러싼 논쟁에 피로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많은 만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여러 부침을 겪었던 박람회장이 여수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경찰의 노조 간부 강경 진압에 소방 장비가 동원됐다는 여수 MBC 보도 이후 지역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석 전남도의원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이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방본부 예산은 공공복리와 구조활동에 쓰라고 도의회가 승인하는 것이라며 소방이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에 도움을 준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영근 전남소방본부장은 공공안녕과 복리를 위해 경찰과 최종 협의해 굴절차를 지원했다며 적극적으로 노조원을 진압한 것은 아니고 단순 지원이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고흥군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말 주식회사 LF와 투자 협약을 맺고 2029년까지 2천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 저만면 일원의 가칭 고흥 휴양빌리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021년 주식회사 C아일랜드와도 5,600억 원 규모의 민간자본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까지 영남면과 포드면 일원에 골프장과 호텔 등을 갖춘 고흥 해양 레이술랜드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이들 사업이 현재 예정부지 토지 매입을 60% 이상 진행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를 클래식 선율로 가득 채울 여수 에코 국제음악제가 내일 첫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음악제는 문화도시 여수를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새롭게 예술감독으로 선임된 첼리스트 김민지 서울대 교수를 김단비 기자가 만났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8회 여수에코 국제음악제가 내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열립니다. 먼저 어떤 공연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여수 에코 국제음악제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개최되는데요. 15일 전야제로 16일 이제 오픈 공연으로서 17일, 18일 이렇게 공연들이 열리게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8회다 보니까 그동안에 쌓여있던 모든 노하우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수 국제음악제였는데 작년부터 여수 에코 국제음악제로 에코라는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이런 에코라는 말이 들어가게 된 배경이랑 이런 음악제를 해마다 이게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그 얘기도 좀 해주실까요? 아무래도 요즘 사회에 가장 대두게 되는 게 환경 아닐까요? 공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희 음악제가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같은 활동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같이 저희가 이런 아주 작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음악제와 같이 활동을 한다면 또 홍보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쉽게 그냥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고, 또 피부로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됐고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또 올해 새로 예술감독으로 선임이 되셨어요. 첫 공연인 만큼 준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공연 어떻게 구성을 하셨는지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는 관객과 소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아무래도 조금 어렵지만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아무래도 거리감이 있게끔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흥미로움과 재미를 느끼실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봤습니다. 사실 저도 공연이 좀 보고 싶어서 사전에 공연 일정을 조금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공연 날짜마다 연주자들이랑 연주곡이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됐더라고요. 그 관객들을 위해서 감상 포인트 좀 짚어주실 수 있나요? 16일의 공연은 여수 음악가들과 또 이제 서울에 있는 또 외국에 계시는 국제 음악 모든 음악가들이 모여서 오프닝 콘서트이다 보니까 다 같이 화합한다라는 느낌에 모두가 같이 해서 함께하는 합쳐지는 그리고 화합하는 소리들을 좀 들으실 수 있게끔 챔버 오케스트라로 준비를 했고요. 17일은 실내악. 실내악은 어떻게 보면 음악의 꽃이죠. 어떻게 보면 작은 오케스트라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선율과 그것들을 작은 악기들의 화합으로 또 다른 색깔을 들으실 수 있는데 마지막 18일은 첼리스타 공연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의 구성들로 이 챔버, 이
음악제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16, 17, 18일 3일 다 오셔도 후회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감독님,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여수 에코 국제음악제가 여수 시민분들과 또 우리 음악가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문화가 아무래도 중요한 지금의 이 시대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한 부분을 역할을 조금 할 수 있다면 참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능성 첨단 소재를 생산하는 롯데케미칼의 자회사가 광양만권 율촌산단에 컴파운딩 공장을 건설합니다. 지난 2021년 롯데케미칼과 삼박 LFT는 전남도 등과 4,5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고 지난해 5월 율촌 일산단 내 부지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삼박 LFT는 자동차 내외장재와 건축용 소재를 제조하는 회사로 올해 안에 착공해 2025년 하반기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에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 시장이 요청한 내용은 포스코 퓨처엠 본사의 광양 이전과 포스코홀딩스 산하 연구소 설립, 광양제철소 계약 전담부서 신설,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재건축비 부담 등 모두 9가지입니다. 정 시장은 최 회장에게 포스코와 광양시의 관계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통통하게 알이 밴 꽃게는 입맛을 사로잡는 밥도둑으로 불립니다. 진도 서망항은 봄꽃게 풍어를 맞았는데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예정되면서 어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구에 도착한 운반선의 고기 창고가 열리고 살아있는 꽃게를 하역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운반선이 들어올 때마다 사람이 몰리면서 항구는 활기로 넘칩니다. 진도군 외병도와 투자도 근해에 어장이 형성되면서 올해 꽃게잡이는 풍어를 이뤘습니다. 20-30척의 어선들이 하루 최대 300kg씩 꽃게를 잡아 올리면서 서망항 수협 위판장에서만 500톤에 달하는 꽃게가 판매됐습니다.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한 500톤 가량 저희 입판이 됐고, 저 입판액으로는 한 150억 정도. 꽃게 물량은 늘었지만 판매 가격도 1kg에 5만 원 선으로 평년보다 40%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꽃게의 중국 수출길이 열리면서 국내 판매 물량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풍어와 가격 상승이라는 유례없는 호재를 만났지만 예정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움직임에 서망항 상인과 어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청정 지역에 그 오염수가 흘러 들어온다 하면 저는 저 장사하는 저부터도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진도 서망항의 꽃게 입판은 오는 20일에 금어기 시작과 함께 중단됩니다. 어민들은 올봄 큰 소득을 안겨준 꽃게잡이를 가을에도 계속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순천 인안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늘 순천만 희망영농단지에서 흑두루미의 먹이가 될 쌀 생산을 위한 손 모내기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안초 전교생 100여 명과 교직원,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여했고 학생들의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전통 방식인 손 모내기와 벼의 생육 과정을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순천만 생태학습으로 진행됐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인 인안초등학교는 2009년부터 흑두루미 논가꾸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매년 6월 호국 보훈의 달마다 태극기를 기부하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베트남전 참전용사인 신유길 씨는 공공기관 기부에 이어 오늘 여수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태극기 200장을 나눴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올해의 한 책으로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선정했습니다.
전남대 올해의 한책은 교수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한책 선정위원회와 시도민 투표를 통해 선정됩니다. 가루쌀 종자 보급을 개척하고 앞장선 귀농인 신동춘 씨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빻아서 빵과 이유식 등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가루쌀은 밀가루 대체 가능 작물입니다. 낮 동안은 후덥지근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었는데요.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순천과 광양 지역에는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잠깐 동안 비가 집중되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으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거의 비슷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내일 낮 기온 최고 28도 예상됩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은 낮 동안 30도에 육박하는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 20도, 순천 18도, 고흥 16도로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 26도, 순천 광양 28도로 오늘보다 1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7시 36분, 한조 시각은 낮 12시 57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공군이 오늘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어린 고기 방류에 나섰습니다. 공군은 오늘 금산면 신촌마을 앞바다에서 갈수록 고갈되는 연안어장의 어족 자원 확보와 바다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돌돔 치어 8만 마리 방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